네, 온영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이 코로나 실직자들에게 제공되던 연방정부의 긴급지원금 CERB가 고용보험 EI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가 지난 3일 긴급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 실직자들이 고용보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개선된 고용보험안을 발표할 당시에 연방정부는 긴급지원금을 받던 수백만 명의 실직자들이 중단 없이 새로운 고용보험 혜택을 곧바로 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타에 따르면 서비스 캐나다는 일부 실직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다시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한 달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부 신청자들은 기존 지원금과 같은 주당 $500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절반가량의 액수만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메드 후센 연방사회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착오가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캐나다 정부처럼 알뜰살뜰 국민을 살피는 나라도 사실 없음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실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일일이 전산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후세인 장관의 말대로 국민들이 특히 실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곧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캐나다는 좋은 나라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어른들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일부 혜택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금방 캐나다 좋은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좀 그렇네요. 자, 코로나 확산 후에 연방정부는 시니어들의 지난해분 소득 신고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해 줬던 바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아직도 안 한 저소득층 시니어는 집계하건대 6만 3천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아무튼 이 저소득층 시니어들 중에서 이달 말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생활보조금 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하는 건데 이 GIS 지급이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노인연금 OAS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은 혹시 그리고 저소득층 시니어로 계속 세금 보고를 하셨던 어르신들 계시면 살펴보십시오. 회계사들에게 문의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금 보고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저 지금 10여일 정도 남은 이달 말까지라도 서둘러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내년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분발하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이 지난 13일 정오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민부가 이와 덧붙여서 새로운 소득자격 완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민부는 코로나 여파로 대다수 국민 소득이 감소한 것을 고려해서 부모 초청 후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소득 요건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서 4인 가족 가장이 부모 2명을 초청하려고 할 경우에 2018년에는 77,095달러, 2019년에는 78,296달러 이상 벌었어야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2,814달러만 벌었다면 초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발된 후원자는 60일 안에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0년 세금 정상 통보서 즉 NOA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일단 신청을 하고 추후에 제출이 가능하다고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11월 3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내년에는 3만 명의 기회를 준다고 발표한 것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민부 계획은 그런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3만 명 발표가 계속 유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도 그리고 연방정부도 이민자 수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표치 달성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제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만 아시죠? 대만. 대만하고 한국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정답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두 나라는 한때 지도상에서 국가 이름이 사라질 뻔했던 나라들이다. 둘째,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전쟁도 겪었고 혁명도 겪었고 학살의 비극을 겪었던 나라들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희생과 좌절을 딛고 성장과 번영을 이룩한 나라다. 대만과 우리는 지금 밝혔듯이 유사한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나란히 독립국가가 됐죠.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던 두 나라가 위기를 딛고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번영을 일굴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읽을 줄 알았던 지도자들의 통찰력, 그리고 강인한 국민들의 힘이 뭉쳐져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것, 제 나라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신성한 운명,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역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요즘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지금 과연 국가가 제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한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이 상황에서 엿보이고 있는 것인지 깊은 우려와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불에 태워져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 이 사건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아무런 얘기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는 그 사건 당시에 부재 중이었거나 실종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30시간 넘게 표류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와중에 정부는 사실상 구조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었죠. 북을 향해 했어야 할 책임자 처벌 규탄, 재발 방지 요구,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보냈다는 사과 통지문 종이 한 장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죠. 집권 세력은 더 나가서 이 가해자인 김정은을 무슨 계몽군준이 이렇게 둔갑을 시켜줬습니다. 신형 무기를 과시하면서 엊그제 새벽에 ICBM까지 선보였던 북한, 그것을 통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공개 압박한 날에도 사랑하는 남녘동포들 두 손 마주 잡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하는 그 김정일의 메시지, 거기에 반색을 하면서,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일입니다만, 반색을 하면서 김정은의 칭송 모드로 모두가 뒤바뀌었습니다. 제국민의 죽음은 완전히 잊어버렸죠. 적장을 찬양하는 회개한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목숨을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가 과연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대화 카드를 흔들어대면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것, 이거 국가가 어떻게 존립하는가, 국가 존립의 방식 자체를 망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눈앞에 쓰나미가 왕창 몰려오고 있는데 누구도 경보를 울리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정권 잡기 놀이에만 서로 눈이 가려져 있죠.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장악한 집권 유상은 해수욕 즐기러 나온 사람들처럼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부패, 비리 사건을 틀어막느라고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한 탓인지 국회 의석 3분의 2에 육박하는 176석을 갖고도 무엇 하나 국가를 위해서 성과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구호는 참 요란한데 이 정부 들어서 부의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는 대래 심해진 것,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닐 겁니다. 더 한심한 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만과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통찰력, 그리고 뭉쳐진 국민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아마 이런 모티브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는데 국민의 힘은커녕 어느 분만 때나 국민의 짐덩어리가 되고 있죠. 참 더 한심한 게 바로 이 야당입니다. 이리 갈팡 저리 갈팡하는 혼돈의 팔순의 노인을 앞장 세워놓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죠. 정치권 변방으로 밀려나서 겹방살이 신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정을 놓고 따끔하게 혼내지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들어놓은 입에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형국을 빚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OECD 자살률 1위, 출산율은 꼴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이 인구 조절의 문제, 이 처참한 성적표,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이 대한민국호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호,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 옛날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 다들 한 번씩 불러보셨죠? 기가 막혀서 오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바뀔 줄 몰랐는데 임금과 그 졸개 몇 명이서 이렇게 말아먹다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은 바뀔 줄 몰랐는데 임금과 그 졸개 몇 명이서 이렇게 말아먹다니 상감마마 정신줄 놓지 마세요.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감마마와 그 중요한 신하들 제발 정신줄 좀 놓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